안녕하세요, 비누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해수어 탑5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초보자분들이 피해야 할 해수어들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탑5만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종류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수조가 작다면 이제 나올 해수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수어를 봉달할 때 신경 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호를 먹는지 혹은 건드리는지, 두 번째는 해수어들끼리 합사가 가능한지입니다. 한 녀석 잘못 넣었다가 해수어들끼리는 해수어들끼리 싸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저는 또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또 받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해수어를 봉달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리고 싶은 해수어들입니다. 약간 의외의 해수어들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알아볼 해수어는 아름다운 색깔 뒤에 깡패 본능을 가진 해수어들입니다. 레스 중에서도 6개 오렌지빛 라인에 자주색과 보라색이 섞인 녀석인데요. 질병에도 강하고 적응력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레스 특성답게 해충을 잘 처리합니다. 저도 혜린이 시절 가격도 괜찮고 색깔도 예뻐서 데려왔다가 니모를 하도 괴롭혀서 2주 만에 다시 분양을 보냈던 녀석인데요. 이 녀석이 자기 영역을 좀 넓게 가져가는 편이라 그 영역 안에 작은 녀석이 들어오면 좀 끈질기게 못살게 구는 편입니다. 해외 사이트를 보면 세미 어그레시브나 어그레시브라고 성격이 약간 공격적인 편입니다. 그 다음은 도티백입니다. 잘 알려진 도티백은 로얄 도티백과 스트로베리 도티백이 있습니다. 로얄 도티백은 로얄 그라마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성격이 아주 딴판입니다. 로얄 도티백이 훨씬 사납습니다. 로얄 그라마랑 생김새도 비슷하고 가격도 싼 편이어서 로얄 그라마 대신 로얄 도티백을 샀다가 후회하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스트로베리 도티백을 잠깐 키웠었는데 6라인 레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작은 녀석들한테 공격적인데 자기보다 큰 해수어도 공격한다고 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6라인과 같이 세미 어그레시브나 어그레시브라고 합니다. 예전엔 담새를 물잡이용으로 넣었을 정도로 강종 중에 강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반에 잘 모를 때 한 마리 넣고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잘 못 잡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어종입니다. 이 친구도 자기 영역 본능이 강해서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는 작은 해수어를 공격합니다. 담새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공격적입니다. 그나마 좀 착한 녀석이 크로미스예요. 예전에 저도 크로미스 2마리를 키웠었는데 이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둘 다 분양을 보내버렸습니다. 6라인 레스 도티백 담셀, 이 친구들은 세미 어그레시브나 어그레시브예요. 그 말은 타고난 싸움꾼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친구들을 봉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봉달하지 마세요. 해수어항에 해수어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애지중지 키우는 예쁜 산어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아주 얄밉게 야금야금 먹는 해수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달하기 전에 리프 세이프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리프 세이프는 해수어 중에서도 산호를 건드리지 않는 해수어를 말합니다. 어떤 고수분 글에 의하면 많은 해수어가 리프 세이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산호를 쪼을 수도 있고 주인이 너무 밥을 안 줬을 때 배가 고파져서 산호의 입을 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적정량의 사료를 주는 수조에서는 그럴 일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해수어들이 산호를 먹는지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호를 아주 잘 먹는 해수어로는 나비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뒤에 나비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면 FO용 해수어라고 알고 계시면 편할 겁니다. FO는 Fish Only라는 뜻인데요. 물고기만 있는 수조를 말할 때 줄여서 쓰는 용어입니다. 몇몇 나비는 산호를 잘 먹지 않는 종도 있습니다. 근데 사료 순치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극악 수준입니다. 그리고 큰 수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어종입니다. 물론 저도 쳐다도 안 보는 어종입니다. 두 번째는 엔젤류입니다. 이 친구들도 나비와 같이 사육 난이도가 아주 높고요. 산호를 잘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복불복으로 산호를 먹지 않는 드워프 엔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어종이 플레임 엔젤, 코랄뷰티, 바이칼라, 레몬필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 글들을 찾아보면 복불복으로 LPS나 버튼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사용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행히 산호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키웠던 어종은 코랄뷰티와 플레멘젤 이 두 종을 키웠었는데요. 제가 밥을 많이 줘서 그런지 다행히 산호는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은근히 성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플레멘젤은 점프사로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수조 근처에서 펄떡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레스가 점프해서 수조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헐레벌떡 잡아서 수조에 다시 넣어주고 다음날 보니까
슬레멘젤이 없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해서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슬레멘젤이 수조 밖에 바닥에 말라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슬레멘젤이 레스를 쫓다가 둘 다 이렇게 점프를 해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한 마리만 나왔을 줄 알고 먼저 본 레스를 이렇게 넣어주고 잠을 자러 갔던 거죠. 그때 수조에 불이 꺼진 상태라서 안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레멘젤을 보냈고요. 그 다음으로 코랄뷰티를 봉달했는데 이 친구는 색깔이 약간 어둡고 빠른 편이어서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제가 종종 이 친구를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해수어라고 부를 정도로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니모나 다른 큰 해수어들은 괜찮았는데 신기하게도 레스만 못살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수조가 3자 수조인데 이 친구는 좀 숨을 곳도 많이 필요하고 좀 더 큰 수조에서 살아야 되는 애구나 느껴서 분양을 보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드워프 엔젤도 케바케로 산호를 먹지 않기 때문에 정 원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너무 작은 수조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해수어 취미를 한다면 꼭 한 마리는 넣고 싶은 게 탱일 거예요. 여러가지 탱 종류가 있지만 특히 블루탱이 가격도 괜찮고 색깔도 예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성격이 엉뚱하다 못해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많은 귀여움을 받는데요.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 친구들이 성장 속도도 빠르고 자기 영역을 정해서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조 전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작은 수조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탱 관련해서 어학 관련 전공자분께 여쭤봤습니다. 성함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분께 여쭤봤던 게 탱을 넣었을 때 왜 백전병 문제가 많이 발생하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탱을 넣자마자 생기는 백전병은 백전충이 아니라 바이로드 오버로 인한 암모니아 쇼크에 의해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탱 종류가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쇼크가 오면 응집 형태로 하얗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수어가 암모니아 쇼크가 오면 거의 탈락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럼 왜 암모니아 쇼크가 올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막 잡힌 수조에 탱을 넣게 되면 바이로드가 오버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과력은 10을 커버할 수 있는데 불탱을 넣는 순간 2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이 오버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결국 암모니아 쇼크로 돌아오고 일주일 간격으로 해수어들이 하나 둘씩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담수항에서 해수항으로 넘어오시는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담수항과 해수항의 기본적인 pH가 다르기 때문에 해수항에서 암모니아 독성이 몇 배 강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쇼크도 더 크게 오고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항에서는 처음부터 암모니아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보분들과 45큐브 이하인 수조에서는 안타깝지만 탱은 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2자 이상으로 업글 하시면 그때 봉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초보분들이 피해야 할 해수어들이었습니다. 지금 해수어항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해수어 중에 피해야 할 해수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해수어를 시작하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해수어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수어 봉달은 최소 일주일 간격으로 해야 암모니아 쇼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수어 취미를 즐겁게 하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베니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